호텔 로비에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이서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유니폼의 주름을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해야겠죠. 26살의 그녀에게 이 호텔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어요. 꿈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하자. 이서연은 작게 중얼거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서연의 어린 시절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5살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라야 했죠. 창문 너머로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왜 혼자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이불 속에서 홀로 눈물을 훔치곤 했어요.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야.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멋지게 살아갈 거야. 고등학교 때부터 이서연은 낮에는 학교에 다니고 오후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밤에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늦게까지 공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서연의 꿈은 단 하나였어요. 바로 호텔에서 일하는 것. 언젠가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리어가 될 거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호텔 업계는 학벌과 배경을 중시했고 이서연 같은 사람은 쉽게 채용되지 않았어요. 수십 개의 지원서를 제출했지만 번번이 탈락했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끈질긴 도전 끝에 이 유명한 5성급 호텔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어요. 이서연 씨, 로비 쪽 확인해 주세요. 매니저의 지시에 이서연은 서둘러 로비로 향했습니다. 비록 높은 직책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날 오후 호텔 로비는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이서연은 웃음을 잃지 않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낡은 옷차림에 주름진 얼굴에 70살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호텔 입구를 통과했어요. 할머니는 다리를 절면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피로함이 가득했죠. 저기요. 할머니가 가까이 있던 다른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잠시만 앉아서 쉴 수 있을까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그러나 그 직원은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냉랭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곳은 숙박 고객만 이용 가능합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다른 직원들도 모른 척하며 지나갔죠. 매니저는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다가와서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호텔은 VIP 고객을 위한 곳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들어오시면 곤란합니다. 매니저의 말에 할머니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어요. 이서연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즉시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으세요? 이서연이 할머니의 팔을 부드럽게 잡아 부축했어요. 여기 앉아서 쉬세요. 따뜻한 차라도 드릴게요. 이서연은 할머니를 로비의 안락한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 있을 줄 몰랐어. 할머니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죠. 하지만 이 모습을 본 매니저는 얼굴이 붉어지며 이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서연 씨,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매니저는 이서연을 한쪽으로 데려간 뒤 낮은 목소리로 화를 냈어요. 이 호텔의 품격을 떨어뜨릴 셈이야? VIP 손님들이 보면 어쩌려고 그래? 이서연은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손님을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손님이든 따뜻하게 맞이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닌가요? 매니저의 표정이 더욱 험악해졌어요. 우리 호텔의 방침을 모르나? 당신의 행동은 규정 위반이야. 결국 그날 저녁 이서연은 호텔 방침에 어긋난 행동이라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개인 물건을 정리하며 이서연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억울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내가 한 행동이 옳다고 믿으니까. 이서연은 마지막으로 로비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호텔을 떠났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직원들은 어제의 일을 까맣게 잊은 듯 각자의 업무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방문객의 등장으로 그 평온함은 순식간에 깨졌죠. 정오가 조금 지났을 무렵 고급스러운 다크 네이비 색 맞춤 슈트를 입은 중년 남성이 호텔 입구를 통과했습니다. 그는 45살 정도로 보였고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그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모였습니다. 리셉션 직원이 이 남성을 알아보고는 눈을 크게 떴어요. 그는 바로 강민혁,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그의 등장에 호텔 측은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강민혁 회장님, 어쩐 일로 저희 호텔에 방문하셨습니까? 영업부장이 급히 달려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강민혁은 미소 한 번 짓지 않고 차갑게 대답했어요. 특별한 용무가 있어서 왔습니다. 영업부장은 더욱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죠. 저희 호텔의 최고 스위트룸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하지만 강민혁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룸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제 우리 어머니를 여기서 쫓아낸 사람이 누구지요? 순간 로비에 있던 직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영업부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이요? 강민혁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죠. 네, 어제 오후에 이 호텔을 방문하신 일은 사례 노인분입니다. 다리를 절뚝거리셨고 잠시 쉬어가려 하셨죠. 영업부장과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했어요. 강민혁은 차갑게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도와준 직원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에 로비는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매니저가 허둥지둥 뛰어나와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강민혁의 시선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니저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민혁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결단력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매니저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회장님, 어제 그 직원은 이서연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녀는 더 이상 저희 호텔 직원이 아닙니다. 강민혁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매니저는 목을 가다듬으며 최대한 전문적으로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어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호텔 서비스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서연 씨는 현재 해고했다는 말입니까? 강민혁이 매니저의 말을 자르며 물었어요.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고객 서비스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저희 호텔은 최고급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어서 강민혁의 표정이 순간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렸어요. 너희 호텔이 유지해야 하는 게 진짜 서비스야? 아니면 돈 가진 사람들에게만 잘하는 태도야?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질문에 숨을 죽였습니다. 매니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회장님, 그건 아니고. 하지만 강민혁은 이미 그의 변명을 들을 생각이 없었죠.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더니 모든 직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무시하고 쫓아낸 건 내 가족을 모욕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도와준 사람을 쫓아낸 건 호텔이 진짜로 손해본 일이군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매니저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강민혁은 이어서 물었습니다.
이서연이라는 직원의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지금 당장. 매니저는 망설였지만 강민혁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인사 파일을 가져오도록 지시했어요. 몇 분 후 강민혁은 이서연의 연락처를 받아들고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매니저를 향해 한마디를 더 남겼어요. 내일 이 호텔에 관련된 모든 계약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우리 회사와 맺은 계약도 포함해서요. 그 말을 들은 영업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민혁의 회사는 이 호텔과 수십억 원대의 협력 계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호텔 측에서는 매년 그 회사의 행사와 임원들의 숙박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강민혁이 호텔을 나서자 직원들 사이에 술렁임이 일었어요. 매니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급히 사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향해 가고 있었죠. 한편 이서연은 작은 원룸에 앉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구직 사이트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로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한 행동이 옳았다고 믿었어요.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어요. 이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서연 씨입니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남자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어요.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어제 저희 어머니를 도와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이서연은 순간 당황했어요. 어제 그 할머니가 대기업 회장의 어머니였다니.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직접 뵙고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날 이서연은 강민혁이 알려준 카페에서 그를 만났어요.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카페에서 강민혁은 어제와는 달리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서연 씨 덕분에 마음의 위로를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서연은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강민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서연 씨가 그 호텔에서 해고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한 일에 후회는 없으니까요. 강민혁은 잠시 그녀를 관찰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호텔과 맺은 모든 계약을 해지했어요. 이서연의 눈이 커졌죠. 정말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그러나 강민혁은 단호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더구나 이서연 씨처럼 올바른 행동을 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그 호텔의 진짜 가치관을 보여주는 일이었죠. 그는 이어서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또한 저는 이 사건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 호텔은 고객을 돈으로 판단하며 노인을 차별하는 곳이라는 기사가 내일 주요 매체에 실릴 예정이에요. 이서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민혁의 행동은 단순한 항의를 넘어 호텔에 대한 본격적인 보복이었어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을 텐데. 강민혁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해요. 이런 차별적인 서비스 문화가 계속되어서는 안 되죠. 그의 행동은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왔어요. 그날 저녁부터 호텔에는 예약 취소 전화가 쇄도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호텔에 대한 비난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강민혁의 회사와 연관된 다른 기업들도 잇따라 호텔과의 계약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호텔은 순식간에 위기에 빠졌습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고 예약률이 급감했죠. 오랫동안 유지해온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어요. 강민혁은 이서연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호텔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될 거예요. 호텔 본사의 비상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사장은 창백한 얼굴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죠.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사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민혁 회장의 폭로 이후 우리 호텔의 예약률이 60% 이상 감소했고 주요 기업 고객들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투자자 대표가 분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까? 단순히 한 노인을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이런 대규모 위기가 발생한 겁니까? 매니저는 땀을 닦으며 해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장은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어요. 문제의 매니저와 관련 직원들은 모두 해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호텔의 서비스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호텔의 이미지는 크게 손상되었죠.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호텔 차별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고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이 사태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호텔 로비는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은 불안했고 분위기는 침울했어요. 한때 화려했던 5성급 호텔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사장은 위기 대응팀을 꾸려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모든 직원들에게 차별금지 교육을 실시했고 모든 고객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서비스 철학을 도입했어요. 또한 사과문을 언론에 배포하고 강민혁 회장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강민혁은 쉽게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진정한 변화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호텔의 위기는 계속되었죠. 몇 주 후 호텔 그룹의 주가는 30% 이상 하락했고 경쟁 호텔들이 그 틈을 노려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했어요. 특히 모든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호텔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경쟁 업체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은 마지막 노력으로 강민혁을 직접 만나기로 했어요. 그들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죠.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호텔이 큰 잘못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강민혁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서연 씨와 같은 직원들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그 대화 이후 호텔은 완전한 개혁을 시작했어요. VIP 고객 위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고객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서비스 평가 시스템도 변경하여 고객의 재산이 아닌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꿨어요. 하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호텔은 경쟁 호텔과의 경쟁에서 밀려 브랜드 가치를 크게 잃었습니다. 한때 최고로 꼽히던 5성급 호텔은 이제 평범한 호텔 중 하나로 전락했어요. 한편 이서연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강민혁의 첫 만남 이후 그는 이서연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이서연 씨, 제 어머니께서 당신을 꼭 다시 만나고 싶어 하세요. 시간 괜찮으시면 함께 방문해 주시겠어요? 이서연은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강민혁을 따라 조용한 주택가의 고급 단독주택을 방문했어요. 문을 열자 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죠. 아이고, 그날 나를 도와준 착한 아가씨구나. 할머니는 이서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덕분에 이 늙은이가 큰 위로를 받았어. 정말 고마워. 할머니는 강민혁의 어머니 강순자 여사였어요. 그녀는 비록 아들이 대기업 회장이지만 검소한 생활을 고집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다리가 아파 잠시 쉬려고 호텔에 들어갔던 것이었죠. 너 같은 따뜻한 사람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강순자 여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요즘 세상이 참 각박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희망이 있구나. 그들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서연은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호텔에서 일하게 된 과정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고아원에서의 외로웠던 시간들,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힘들었던 날들, 그리고 호텔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의 기쁨까지. 강순자 여사는 이서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렇게 바르게 자랐다니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대화가 끝나갈 무렵 강민혁이 진지한 표정으로 이서연에게 물었어요. 이서연 씨, 혹시 우리 회사에서 일할 생각 없으세요? 이서연은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요? 하지만 제가 무슨 일을? 강민혁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우리 회사는 지금 고객 서비스 부서를 개편 중입니다. 이서연 씨 같은 진정성과 따뜻함을 가진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호텔에서의 경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서연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대기업에서 일한다는 것은 그녀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강민혁의 진심 어린 제안과 강순자 여사의 따뜻한 지지에 용기를 얻어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서연은 강민혁의 회사 고객 서비스부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서비스 정신과 열정은 동료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업무를 넘어 회사의 서비스 철학을 새롭게 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몇 개월 후 이서연은 회사에서 이달의 직원으로 선정되었고 강민혁은 직접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이서연 씨 덕분에 우리 회사의 고객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어요.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합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어느 오후 이서연은 회사 옥상 정원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제 그녀는 고객 서비스부의 팀장으로 승진하여 10명의 직원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팀은 회사에서 가장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자랑했죠. 이서연 팀장님, 잠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강민혁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서연 옆에 앉아 서울 전경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많이 변했네요, 이서연 씨. 강민혁이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서연은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강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서연 씨가 스스로 만든 기회죠. 그날 호텔에서 용기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강민혁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서연 씨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주었으면 하는데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이서연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어요. 우리 회사에서 고아원 출신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서연 씨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이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과 같은 배경을 가진 아이들을 돕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요. 꼭 맡고 싶습니다. 강민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서연 씨라면 아이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서연은 희망의 날개 장학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전국의 고아원을 방문하며 아이들과 만나고 그들의 꿈을 응원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죠. 여러분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힘든 시간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1년 후 첫 장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모습을 보며 이서연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강민혁과 강순자 여사, 그리고 장학생들이라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장학생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나오는 이서연에게 강민혁이 다가왔습니다. 이서연 씨, 당신 같은 사람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강민혁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많은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희망과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한때 버려진 아이였던 그녀는 이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가난했던 고아 소녀가 정의로운 행동 하나로 인생이 바뀌고 이제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 역전의 의미였어요.